조용히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적인 위기는 닥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가 5.5인 상태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그리고 그네들대로 이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나 이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좀 지나면 미국도 이제 주식시장 붕괴, 부동산 이제 시장 붕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먼저 두드려 맞고 그러고 난 이후에 미국이 다시 괜찮아지면 그 이유는요, 한국같이 취약한 나라들이 이제 쓰나미를 바로 겪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인 쇼크를 대략 2025년 한 상반기 말, 그러니까 한 6월 말쯤부터 해서 한 9월 말경 이쯤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대략 2026년 한 상반기쯤에 이제 위기를 또 비슷하게 겪을 것 같습니다. 리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IMF보다 조금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데, 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실제로 그 어려움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상대적인 비교, 절대적인 비교, 뭐 비교라는 게 사실 어렵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997년 IMF를 겪어봤고 2008년 리만을 겪어봤고 또 이번을 세 번째 겪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다 하더라도 그때의 기억이 지금 생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망각하기 때문에 언제가 더 힘들다, 덜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확실한 건 이번 위기 때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질 거라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에서 생겼던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 한국에서는 비슷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한국은 너무 좀 극단적인 성향들이 강해서 뭐 이래저래 이제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다, 상이 많이 어렵다 이러면은 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뭐 100만 원 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이가 있습니다. 고참이죠. 들으면 참 되게 씁쓸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100만 원이 없어서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갑자기 돈이 없으려고 하면 진짜 단돈 10만 원도 없어서, 단돈 만 원도 없어서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고 하니 뭐 충분히 그런 경우를 겪나 봅니다. 이랬건 저랬건 간에 앞으로 우리가 겪는 삶이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것, 많이 안 좋다라는 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들, 혼돈, 이 공포, 이 아비규환, 대공황 이런 것들이 계속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누가 뭐라고 했든 간에 스스로 살 길, 뭐 각자 도생 이러는데 그게 되게 삭막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다른 누군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라고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이제 마음가짐이, 태도가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려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잘 따져봐야죠. 잘 생각해야 되고, 결국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한다라는 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쉽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나,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또 견뎌나갈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이 되죠. 당연한 겁니다. 고민되고 걱정스럽고 막막해하는 것들은 뭐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인 거고, 뭐 결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생각들이 들어도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살아가야죠. 아침에 눈 뜨면 애들 밥 먹여야 되고, 애들 옷 입혀서 학교 보내야 되고,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 또 이제 뭐 나머지 공부시켜야 되고, 또 씻고 재우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뭐 그러한 일상들이 되게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감사하고 또 고맙고 감사하지만 또 일상에서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참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진 않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따져보고 잘 궁리하고 잘 이제 헤쳐나가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추스리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잘 헤아리며 살아가야죠. 참 막막하고 겁나고 두렵고 어렵다라고 한들 우리가 인생을 놔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밥 3끼 먹을 거 2끼 먹고 뭐 사람들 안 만나고 뭐 커피 안 마시고 저녁에 술 안 마시고 뭐 최대한 스스로의 살 길 마련하고 스스로 멘탈 강하게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저기 앞에 있는 나무들처럼 조용히 무던히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강해져야죠. 단단해져야죠. 좀 더 세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마음을 먹고 움직이고 또 헤쳐나가고 계속 또 전진할 생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좀 다듬어 가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 시점에 또 나도 모르게 우뚝 서 있고 또 이만큼 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자랐구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근차근 부지런히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내자라는 이야기를 언제든 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내가 언제든 좀 더 마음 굳게 먹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닥부터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잘 챙겨가면서 잘 추스리면서 움직여야죠.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자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며 움직여야죠. 이래저래 뭐 최근엔 더욱더 많은 얘기들을 듣고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심상치 않구나, 이제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는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빚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불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리하게 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공황은요, 지옥입니다. 천지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사는 게 단칸방에 살고 반지하에 살고 옥탑방에 산다 하더라도 빚이 없으면 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유인. 근데 빚지면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저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경제적인 자유라는 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쓰고 또 살아가고 남에게 최대한 아쉬운 소리 덜하고 스스로 이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유인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